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쌍술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비가 가끔 오긴 하지만 비가 온 다음 날은 굉장히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고 계시는 걸 제가 산책하면서 보게 되는데, 저는 또 의외로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올레길도 다녀오고 이런저런 외부 일들이 많았어서 저는 자전거를 조금 소홀히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걸어 다니면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자전거 고인물들은 저런 거 안 하는데? 라는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행동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전거 고인물들이 의외로 사지 않는 자전거 용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고인물 중에도 당연히 지금 제가 언급하는 물건들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자전거 고인물들은 이런 것들을 사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로 재미로 이 컨텐츠는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인물들 이런 거 잘 안 하던데? 라는 것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 아이템은 바로 오리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들 한강 다니시다 보면 그 핸들바나 헬멧에 이렇게 귀여운 오리 그 고무로 된 거 요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런 거 위에 프로펠러 달려 있는 애들도 있고 헬멧 쓰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달고 타시는 분들을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당연히 자전거를 꾸미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달 수 있습니다. 이걸 다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귀여운 액세서리를 달면서 내가 자전거에 대한 애착도 더 강해지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권장하는 아이템이긴 한데, 이 자전거 고인물들은 안 다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전거를 거의 11년을 넘게 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달지 않지만 이 오리 액세서리 왜 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귀여워서예요. 그죠? 이 오리라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이 핸들 앞에 달려가지고 자전거 시꺼멓고 나도 시꺼먼데 그 앞에 이제 노란색 그 오리 한 마리 달아 놓는다는 게 얼마나 또 귀엽습니까? 앞에 프로펠러도 바람 불면 뿅뿅 돌아가고 아주 귀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특히나 이 고인물들은 이 귀여운 영역을 잘 안 가세요. 이 자전거를 타는 게 조금 더 멋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세련되면 좋겠고, 조금 더 간결하면 좋겠고, 바람을 덜 맞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좀 진화를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브롬톤의 영역에서는 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오리 액세서리를 이 브롬톤에서 좀 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로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이클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깔끔한 걸 다들 선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오리 액세서리를 다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막 자전거에 입문하신 분들,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좀 여성분들이 더 많이 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인물들은 오리 액세서리를 잘 달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핸들바는 대체로 이제 핸들바에 다시니까 핸들바는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멋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껏 타온 바로는, 제가 11년간 자전거를 타오면서 느낀 바는 그래요. 가민마저도 뜯어내버리고 진짜 깔끔하게 핸들바 원형의 형태로 타고 다니는 게 좀 가장 멋있는 형태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제 핸들바에는 대체로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고요. 고인물들이 달지 않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고글이 달린 헬멧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 헬멧에 고글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젖히는 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고글일 텐데, 그런 헬멧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그 고인물들은 왜 이런 헬멧을 쓰지 않냐면,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무겁고요. 이 헬멧과 고글이 일체형인데다가 고글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무게를 좀 줄이려고 다들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무게를 늘려버린다? 이건 자전거의 순리를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요. 고급 헬멧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컬렉션으로 나오는 이 헬멧들은 그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의도 아니야. 그냥 없어요. 아닌데 나 그 철인 나가시는 분들, ITT 하시는 분들 쓰는 거 본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로드 사이클 헬멧이 아니라 타임 트라이얼용 헬멧으로 별개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헬멧들은 젖히는 형태가 아니라 탈부착 형식으로 고글이 이렇게 뜯겨 나와요. 자석 형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헬멧 꼬리도 굉장히 길죠. 그런 헬멧들은
헬멧 무게가 조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서 바람막이로 누군가를 세울 수 없고 내가 혼자서 주행을 끝까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무게보다도 조금 더 공기역학적인 면을 더 강한 강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시기에 그런 헬멧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근데 한강에서 로드 자전거 혹은 뭐 MTB를 타시면서 그런 헬멧을 쓴다는 건 사실 둘의 그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헬멧을 쓴다는 행위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적절한 헬멧의 선택에서는 조금 틀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헬멧들을 왜 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고글이 얼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 내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한 가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안경을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안경을 내가 꼭 써야 되는데 눈이 너무 나빠서, 근데 고글에는 그 도수를 넣었더니 내가 너무 어지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고글이 붙어있는 이런 헬멧들이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시력이 좋았냐? 아니죠. 제 주변에도 분명히 눈이 안 좋은 형들, 누나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런 동향을 좀 파악을 해봤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 어지럼증에서 해결을 하느냐 보니까 결론은 거의 한 가지였어요. 눈을 깎습니다. 라식이든 뭐 스마일 라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력이 1.2 정도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안경에서는 좀 거리가 많이 먼 사람이긴 하지만, 안경을 쓰는 분들도, 안경이 필요한 분들도 결국은 자기의 눈을 최대한 이제 깎을 수 있다면 뭐 라식이든 라섹이든 이런 방법을 써서 눈을 깎고, 고글은 웬만해서는 사이클링 고글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저 헬멧, 고글 바이저 헬멧,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고글이 달려있는 헬멧들은 아무래도 막 입문하신 분들 혹은 이제 중년 이상의 그런 편안함을 좀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 고인물들이 웬만해선 사지 않는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패드 바지입니다. 멜빵 없는 바지죠. 네, 여러분들 이미 자전거 처음 입문하실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엉덩이 통증이 너무 강해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패드 바지를 입긴 입어야겠다. 그런데 나는 그냥 쫄쫄이만 입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쪽팔린다.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이 패드 바지인데요. 이 패드 바지만 입고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자전거를 꾸준히 타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패드 바지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허리를 조이는 형태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점뿐만 아니라 이 패드 바지라는 건 결국은 이 허리를 잡아주면서 얘네들이 고무줄로 이렇게 그런 소재의 탄성으로 이 허리를 잡아주는 건데, 자주 입고 벗고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탄성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탄성이 약해지면서 자꾸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들 그런 질문 하세요. 이거 멜빵 있는 바지 입으면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에 패드 바지를 선택을 하시곤 하는데, 고인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멜빵 바지로도 자유롭게 화장실 가고요.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멜빵이라서 불편한 점 거의 못 느낍니다. 이미 그 멜빵 바지와 물화일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들은 웬만해선 이런 허리 밴드 형태, 그런 팬츠 형태를 입지 않고요. 뭐 그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도어 트레이닝 할 때는 입을 수 있지 않냐? 그럴 때까지 굳이 멜빵을 입냐? 라고 하시겠지만, 네, 굳이 멜빵 바지를 입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그런 상태를 구현을 하고 내가 일단 이제껏 입어왔던 편안한 옷을 입다 보니까 패드 바지? 굳이 인도어 트레이닝을 한다고 새로 팬츠 형태를 영입을 해? 돈 아까운데? 그냥 입던 바지 입고 말지 뭐 하면서 그냥 멜빵 바지를 입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들은 이런 패드 바지 형태는 잘 사지 않는다. 네 번째 자전거 고인물들이 거의 사지 않는 아이템은 바로 이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자전거를 입문하시게 될 때 가장 먼저 찾는 용품 중에 한 가지, 저는 꼽으라면 아마 이 핸드폰 거치대일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지금 원래 복장 그대로 입문을 하시려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쫄쫄이에 대한 정보도 너무 전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입던 걸 그대로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지에다가 이렇게 옆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넣게 되면 핸드폰이 자꾸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를 찾게 됩니다. 왜? 내가 핸드폰을 보긴 봐야 되고, 나는 뭐 사이클링 컴퓨터, 속도계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속도를 보긴 봐야겠고, 그랬을 때 이 핸드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전거 고인물들은 핸드폰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물론 자전거를 타다가 뭐 예쁜 풍경이 나오고 친구가 멋있게 타고 있을 때 사진 잠깐 찍어주는 용도로는 핸드폰을 꺼내곤 하는데, 그 외에는 핸드폰을 거의 꺼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저지 뒷면을 보시면 포켓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넣어두고 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핸드폰을 좀 자주 꺼내는 타입이다, 그런 경우 거의 없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고 팬츠라고 해서
아까 빕쇼 그 멜빵에 달려있는 바지에 측면에 메쉬로 된 그런 주머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주머니가 아니라 탄성이 있는 주머니라서 핸드폰을 넣으면 그 탄성이 좀 핸드폰을 잡아줍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는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셔츠를 입고도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카고 바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핸들바에 핸드폰 거치대 한 번도 달아본 적 없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용품 리뷰로 예전에 블로거 활동을 할 때 그때 몇 번 써보긴 했는데, 그 외에는 뭐 인도어 트레이닝 할 때, 뭐 지휘프트 탈 때 핸드폰을 좀 리모컨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핸들바에 이 핸드폰 거치대를 달아서 좀 몇 번 타보긴 했는데, 그마저도 땀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핸드폰 화면 위에 땀이 떨어지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뭐가 자꾸 눌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런 게 거슬려서 결국은 핸드폰 거치대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인물들은 이런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는 쓰지 않는다.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전거 고인물들이 의외로 사지 않는 것, 5번째인데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들으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자전거 용품을 거의 안 삽니다. 신기하죠? 자전거 용품이라 하면 뭐 바테입도 있고 체인도 있고 뭐 체인 오일도 있고 뭐 용품으로 치자면 뭐 빕, 저지 이런 것들 많습니다. 심지어 헬멧까지도 포함이에요. 왜 고인물들은 이런 걸 살 일이 별로 없느냐? 일단 집에 너무 많아요. 자기가 이제껏 사온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들을 예전에 좀 뭐랄까 이렇게 쟁여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공동구매 뭐 이런 거 할 때 체인 오일 뭐 이렇게 확 벌크로 사버린다거나, 자전거 클리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용품 그런 워셔액 이런 거는 뭐 한 번 사고 뭐 배송비 내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막 한 번에 막 박스짜리로 막 이렇게 사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미 용품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살 게 별로 없어져요. 게다가 이제 내 주변에 자전거를 접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뭐 결혼을 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아파서든 다양한 이유로 이제 자전거를 접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데, 그럼 그분들 이 용품들 어떻게 해요? 뭐 팔아요? 팔 수도 있겠죠. 팔 수도 있는데 잘 안 팔아요. 그분들 그냥 주변에 뭐 이렇게 수소문 해보고 뭔가 상대방이 필요한 게 좀 느껴졌을 때 나 그거 남는데? 우리 집에 있어, 좀 가져가든가 하면서 둘이 쭈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몇 개 이제 아이템 루팡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고인물 중에서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활동,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업체들로부터 협찬도 꽤나 많이 받아요. 컨텐츠를 올려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디 매장 갔을 때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저희 요거 하나 입어보실래요? 하면서 그냥 선의의 선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입어보시고 괜찮으면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리뷰를 이제 좀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결과들이 있어요. 뭐 저처럼 앰버서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자전거를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의류 브랜드들, 뭐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지금 앰버서더 기용하고 있죠. 그래서 앰버서더 활동을 하면서 옷을 받는 경우, 내 친구가 앰버서더인데 이 친구가 이 옷이 질려서 이제 난 이제 괜찮아 너 좀 입어볼래? 하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자전거 고인물뿐만 아니라 고인물 친구를 둔 사람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자전거 고인물이 되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 친구가 고여가면 고여갈수록 자전거 용품을 살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제 주변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자전거 고인물들은 의외로 이런 것들을 사지 않습니다 라는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자전거 고인물들 어떤 걸 또 안 사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언급드린 5가지 외에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도 나 좀 고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거 잘 안 사게 되더라 하는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 공유하면 너무나 좋은 그런 자전거 커뮤니티 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바이 가이스.